100세 시대 행복한 삶의 우선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건강한 수다, 금요 건강 토크.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원장,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네, 최근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 인기도 높고요. 또 비타민 D에 대한 연구 결과 보도도 많고 광고도 상당히 많이 하죠. 금요 건강 토크 시간, 오늘은 비타민 D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꼭 어느 정도 복용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학과의 박용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개그맨 남정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한국인들이 비타민 부족한 영양소, 대표적인 게 칼슘이고요. 네, 칼슘 부족하고. 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라고 네. 하는데, 뭐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죠. 근데 사실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족한 건 아니고요. 네. 전 세계, 그러니까 그 적도, 그러니까 그 더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타민 D 결핍은 현대인들에게 비교적 흔한 그 소견인데, 네. 일단 그 바깥 활동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실내 활동, 실내 생활 시간이 많고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이제 적은 것도 문제고, 네. 지금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또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음. 많이 갖는 경우에는 그 자외선 차단 크림을 열심히 네. 바르고 다니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챙이 큰 모자 쓰고, 여배우 모자 쓰고. 네, 자외선 차단 크림도 바르고 거기에 또 헝겊까지 들이고 다니시잖아요. 무서워요. 복면을 쓰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비타민 D 결핍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내 생활 시간이 많고 햇볕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은 데다가 네. 바깥에 나와도 그렇게 꽁꽁 가리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아야만 이제 우리 몸에 삽성이 되는데 네.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실내에서 일하지만 네. 창을 통해서 햇빛을 받고 있는데 음. 또는 운전하면서 이제 계속 햇빛을 받고 있는데 네. 이 그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B, 그러니까 UVB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UVB는 그 유리를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UVB가 우리 보통 일광 화상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거죠. 우리 바깥에서 놀다가 보면 이제 빨갛게 화상 그게 이제 UVB의 효과고요. 네. UVA는 이제 피부 노화, 주름의 원인이 되는데, A는 에이징, 그래서 주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잡티 타고 생기고. 그러니까 네. 바깥에 있어도 거의 차 안에 있다 보면 UVA만 받고 UVB를 못 받으니까 피부 노화만 촉진하게 되고 정작 그렇구나. 비타민 D는 생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햇볕을 받는다 그래서 차 안에서 에어컨 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에이징만 계속 주름만 계속 늘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차라리 창문을 열면 좀 괜찮은데 네. 그렇구나. 햇볕을 받는다 더 좋은 게 아니군요. 실제로 통계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평균 비타민 D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 게 네. 있는데,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의 혈중의 비타민 D 수치가 30 이상이면은 그 적절하다고 얘기하고요. 네. 20 미만이면은 결핍이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고 10 미만이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비타민 D 수치가 남자가 21이고 여자가 18이에요. 낮은 축에 속하는. 낮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이 제가 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30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이 남자는 13.2%, 여성은 6.7%.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또 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더 비타민 D 결핍이 심해요. 맞아요. 그래요? 한국에서 특히. 네. 그것도 여성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남자 네. 여자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좀 수치가 낮은 편인데 그 중에 남자랑 여자를 두고 봤을 때 성비는 또 여성이 또 훨씬 낮은 데다가 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네. 더 합성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연령별로 결핍률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뭐 등산이나 많이 걷는 활동을 하시는데 반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실내 활동, 그러니까 네. 실내에 있는 데다가 여성분들은 더더욱
자외선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와-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나와도 오늘 같은 불금이나 이런 날에 이렇게 밤에 나오니까 밤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자, 우리 뭐 청취자분께서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벌써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흐린 날에도 그럼 바깥에 있으면 비타민 D 합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이제 합성하는 데는 햇빛을 받는 게 중요한데 자외선은 뭐 쨍쨍 내리는 햇빛이 쨍쨍 내리는 날이든 흐린 날이든 자외선은 늘 존재하거든요. 다만 이제 노출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봐도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핍률이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바깥에 노출이 돼도 자외선이 강한 날은 비타민 D 합성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교수님 그 뭐 선크림 이런 광고 같은 거 보면 네. 동전 500원어치 500원 크기만큼 이렇게 짜서 듬뿍. 수시로 바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햇볕이 지금 청취자분 문자 주신 것처럼 햇볕이 없는 날에도 이런 거 수시로 바르면 이게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차단을 해주게 되는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두껍게 바르고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아. 2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게 더 좋다 그래요. 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거면 그렇게 발라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를 만드는 걸 억제하는 또 요인이 되니까. 비타민 D를 차단해 줍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 예, 오늘은 일단 차단제는 네. 저 뒤로 물러놓고요.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나한테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몸에? 뭐 증상까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네. 사실 이제 비타민 D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부터 보면 될 것 아, 같은데 궁금하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제일 큰 게 이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구루병이라는 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뼈가 이렇게 휘고 네. 잘 부러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부터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루병이 특히 북유럽 그러니까 햇볕 노출이 그리 많지 않은 네. 곳에서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7세기에서도 이제 구루병이 많았는데 보면 도시 지역에는 많은데 시골에는 안 생겨.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뭐 오염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시골은 주로 야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데다가 햇빛을 충분히 받으니까 시골 지역에는 발병. 그래서 일광욕이라는 것이 구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구루병 환자들에게 그 생선 간에 있는 기름, 생선 간류나 버터에 지방을 먹였더니 네. 구루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 비타민 D가 비타민 D가 듬뿍 듬뿍 들어있었군요.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비타민 A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지용성 비타민인. 근데 이거를 이제 1920년 초에 생선 간유에서 이 물질을 확인했는데 비타민 A는 열에 약하거든요. 네. 근데 열을 가해서 파괴했는데도 이게 작동을 하니까 이건 비타민 A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비타민 D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결국 구루병, 그러니까 결핍이 되면 이제 구루병,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골연화증,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이제 뼈가 진짜 많이 송송해지는 거고 네. 뼈가 약해지는 것을 골연화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비타민 D가 소장에서 이제 칼슘을 이렇게 흡수하는 걸 도와주고 네. 뼈에 붙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겠죠. 결국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중요한 영양소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비타민 D 그러면 뼈 건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 D가 모든 병에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뭐 간에도 좋다, 암 예방에도 좋다. 일단 암 예방. 다양한 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암 환자들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비타민 D 결핍이었고 네. 당뇨병과 비타민 D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도 비타민 D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비만 환자들은 거의 비타민 D 결핍이에요. 아니 그런가요? 네. 아니 우리 국민 90%가 결핍인데. 네, 그러니까 꼭 비만하다고 결핍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만 클리닉에 온 사람들에게 비타민 D를 검사해 보면 다 결핍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타민 D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지방에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농도가 낮게 나올 수 있죠. 지방이 많으면 혈중 농도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타민 D가 몸에는 부족한 게 아닌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을 빼면 비타민 D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결핵 우리나라 이제 결핵 환자 늘고 있잖아요. 네. 이 결핵도 비타민 D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면역력과 비타민 D도 관련이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질병, 감염성 질환부터 면역 질환까지 다 비타민 D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고 해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슨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피곤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애매한 거죠. 사실은 비타민 D뿐 아니라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마찬가지인데 특정 영양소가 결핍이 돼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자체가 두드러지게 이거는 뭐 마그네슘 때문이야. 이거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게 그냥 이상하게 피로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잘 붓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뭐가 결핍이 됐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우리 청취자분께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는 질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광등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그 조명. 조명이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여자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좀 그런 분들은 그 조명도 좀 가급적 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조명이 자외선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네. 핵 융합 반응으로 이제 쏘는 멀리서 쏘잖아요. 네. 그게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그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니까. 약간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실까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그 여자분들 얘기를 해서 저는 비타민 D라고 하면 친구들이 임신을 하고 네. 출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혼한 친구들은 무조건 엽산 먼저 먹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비타민 D를 복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를 가면 이런 걸 측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뭐 미숙아 출산의 위험이 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결핍 시에 뭐 제왕절개 위험이 훨씬 더 넘치는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비타민 D를 처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임신한 경우에는 아이의 건강에 이제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엽산 같으면은 임신 초기에 엽산 결핍이 생기면 이제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산모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이가 이제 앞서 얘기한 그룹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니까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영양소 섭취를 권장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그 비타민제 하나에 비타민 D도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 있습니다. 아, 들어 있는데 네. 그 함량이 작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를 만약에 영양제로 보충을 한다면 네. 비타민 D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보충하는 걸 권하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타민이라 그러면 이제 필수 영양소인데 네. 필수 영양소라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게 필수 영양소거든요. 네. 근데 비타민 D의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종류의 비타민에 비해서는 사실 햇빛만 받으면 우리 몸에 합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필수 영양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햇빛을 그렇게 충분히 받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따로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도 필수 영양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네요. 저는 비타민 D 400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400IU. 예, 400IU라고 써 있죠. 보통 보면. 네. 그걸 한 2년 정도 복용했습니다. 주사 안 맞고 요거 한 가지로 충분한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800IU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00IU에서 이제 젊은 그러니까 젊은 성인들은 한 600IU, 이제 뭐 50대 이후부터는 이제 800IU를 권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 권장량이 적절하냐를 두고 지금 논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권장량은 사실은 이제 주로 지금 의학 쪽에 좀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백인들이고, 네. 백인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햇빛을 흑인들에 비해서 조금만 받아도 자외선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이제 그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피부에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백인과 흑인의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보다는 조금 햇빛을 더 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충하는 것을 그렇게 800IU라고 했다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햇빛을 충분히 쬐일 기회가 없어서 보충제를 먹는다면 좀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전문가들을 취재를 하는 네. 거죠. 아직 이렇게 딱 과학적으로 얼마를 먹어야 뭐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으니까. 400IU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1000IU까지 좀 먹어라. 네,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IU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유니트라고 그래서 단위죠. IU 그냥 단위입니다. 가수가 단위. 아닙니다. 네. 가수 아니에요. 아. 근데 이 1000IU 정도로 충분히 그러니까 먹는 걸로 보충을 해야
좀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쪽에 속하거든요. 저도 최소 1000IU는 드시는 게 어차피 사실은 이제 비타민 D를 포함한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네. 뭐 물론 지나치게 과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그 우리가 권장량을 조금 넘는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권장량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챙겨 먹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1000IU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게 낫고 그렇지만 이것도 제일 좋은 방법은요.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건강검진에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IU 미만이, 그러니까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이다. 혈액 검사 결과가.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결핍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주사제로 빨리 이 농도를 높이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20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영양제 형태로 복용을 하되 이때는 1000IU는 이제 내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용량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1000IU보다는 조금 용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한 2000에서 4000IU 정도 먹고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유지요법으로 1000IU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실제로 비타민 D가 원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영양소들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평생을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미국 출장을 처음 가서 네. 미국에 처음 갔으니 선물을 사와야 되잖아요. 슈퍼마켓을 갔더니 영양제가 그냥 엄청나죠? 깔렸어요. 엄청나게 싸요. 아, 싸죠. 그때 비타민 D 400IU가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제가 구입을 해서 예. 많이 나눠드렸어요. 특히 뭐 좋은 비타민 일이네요. D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맞아요. 근데 요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주사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체내 부족할 때 이제 주사를 맞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요새 많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주사제로 꼭 맞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보내주셨고 또 비타민 D 주사를 3개월 전에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3개월마다 맞으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과하게 맞아서 피 검사를 해보고 깜짝 놀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대요. 아, 비타민 D가 너무 치솟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와 상의 없이 꼭 필요할 때는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사용하면 곤란할 보통 것 이제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경우도 있는데 네. 비타민 D의 용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어차피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녹아 있다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뭐 간간히 맞아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그냥 그 야외 활동하면서 햇빛을 쬐다 보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됐고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하게 쓰였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뭐 음식을 통해 얻거나 거기서 부족한 거를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게 낫지 네. 고용량을 이제 주사로 맞는 그러니까.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결핍이 심한 경우에 빨리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경우라면 주사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식단은 그냥 뭐 밥, 네. 국, 김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D가 많은 게 뭐 연어, 그렇죠. 참치, 말린 표고버섯 이런 것들인데 우리 식단하고는 좀 크게 관계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걸로 챙겨 비타민 먹는 게,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왜냐하면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은 식단은. 주로 이제 우유, 그러니까 유제품이나 버터, 달걀, 뭐 치즈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는. 그리고 이제 북유럽이나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그 유제품이나 이런 데다가 비타민 D를 강화시키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생선 좋아하니까 네. 생선 중에도 그 기름기 많은 생선 왜냐면 얘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네. 뭐 연어나 고등어나 참치 같은 기름기 있는 생선 그다음에 버섯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D2, D3가 있는데 버섯이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고요. 네. 버섯을 말려서 버섯한테 자외선을 쬐게 하잖아요.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네. 걔 말린 애를 그럼 우리도 말린 상태로 먹어야 되나요? 아니 볶아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런 말린 표고버섯이나 연어, 참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하루에 200g씩은 먹어야 참치 한 캔에
그래서 이게 먹는 걸로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맞아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제일 좋은 건 햇빛을 그렇죠. 쬐는 건데. 햇볕을 쬐고 비타민 D 보충제를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네. 복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뭐 걸어서 세계로 막 이런 거 보면 외국에 가면 전부 다 이제 벗고 누워가지고 막 해변가에서 다 막 쬐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은 그만큼 일광욕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군요. 옛날 그 선조 때부터 일광욕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특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을 겨울 이제 그때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면 네. 비타민 D 결핍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우리보다 더 위도가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적극적으로 햇빛을 받는 맞아, 거죠. 맞아.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하면 비타민 D가 좀 많이 생성이 되면 또 며칠 햇빛을 안 쬐도 예. 그만큼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체지방에 녹아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어때요? 처음에 지금 비타민 D 굉장히 생소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러면 좋은 정보네. 비타민 D를 좀 알약으로 먹어봐야겠다. 네. 아까 전에 천아이유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거 하나 먹어야지 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요걸 어느 정도 먹으면 이렇게 회복된다고 올라온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핍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좀 용량을 높여야 되고 네. 이제 유지 용량으로 저는 이제 천아이유를 권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용성이란 표현은 이제 지방에 녹아 있는 비타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면 네.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요. 네. 아. 그러니까 빈속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낫군요. 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네. 가끔 그냥 일반 비타민 속이 좀 먹을 때 메스꺼리거나 아니면 좀 부대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타민의 종류마다 이제 복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걸 다 따져서 먹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아침 식후에 그냥 드시면 제일 편한데 네. 비타민 D 같은 그러니까 오메가 3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 이런 그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좀 기름 끼는 음식이랑 같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요.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 지방에 이 비타민 D가 저장된다면 체지방률이 낮은 마른 체형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몸에 비타민 D가 없겠네요. 영양제를 더 보충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이제 활성형으로 이제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비타민 D는 햇빛을 쬐기만 해도 이제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햇볕만 잘 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밖에서 몸쓰는 일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통뼈들이 많은데 이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근육이나 뼈가 뭐 자극을 받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비타민 D가 더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 햇볕에 피부를 좀 오래 노출시키면 네. 피부암 발병 위험이 높다. 뭐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안심하고 산책해도 될까요? 아니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에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제 야외 산책을 할 때 그럼 몇 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게 좋을까? 이것도 이제 고민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오전에 산책을 하느냐,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낮에 산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왜냐하면 자외선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일조량이 네. 다르니까요. 그리고 개개인의 피부 색깔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요? 좀 까무잡잡하면 더 쬐야 되고. 하얗고 멀건 피부면은 뭐 조금만 쬐도 되고 이런 차이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여름이냐 겨울이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면 충분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데 그것 가지고 피부암을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체표 면적에 따라 달라요. 우통을 다 벗고. 그렇죠. 그게 제일 벗고 좋죠. 맞아요. 뭐 엎드려서 하면 한 15분이면 되는데 자, 팔다리를 완전히 노출시켜서 예. 30분간 쬐면 이틀치가 합성된대요. 팔다리를 완전히 노출시켜서 30분간 그러면 이틀치. 예. 결론은 이틀에 한 번씩 팔다리 노출시켜서 햇볕 쬐면 괜찮은데 되는구나. 또 뭐 흐린 날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햇볕으로 보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여름철에는 그래도 반바지 반팔을 입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이제 겨울철에는 얼굴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한 10% 우리 체포 면적이 한 10%인데 그것도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놓으면 햇빛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인데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 바바리맨들은 굉장히 비타민 D 합성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폐암이시면서 이 외부 출입이 좀 불편한 환자분 계신데 이 비타민 B 또는 비타민 D를 좀 복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복용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 네. 아, 만약에 이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상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약국에서 이제 약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용량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복용할 때 위험한 사람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타민 D는 뭐 크게 부작용이 없고 네. 앞서 이제 진짜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를 잘 모르셔갖고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이래서 고용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내에서 앞서 제가 이제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면은 적절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게 150 나노그램 이상이면은 중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혹시나 싶어서 일일 권장량을 하루에 4,000 IU 이상은 먹지 말도록 그러니까 4,000 IU 정도까지만 네. 복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비타민 D가 지나치게 들어오면 이제 고칼슘 혈증이 생긴다든지 또 메스꺼움, 두토, 심지어는 뭐 의식에 좀 혼미해진다든지 이런 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네. 오히려 결핍이 더 문제지 중독 염려해가지고 뭐 먹는 거를 일부러 꺼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이신데 비타민 D 주사제 장기간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암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 일단 적어도 암 환자들 중에 비타민 D 결핍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에서 비타민 D가 앞서 이제 면역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D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뭐 암을 포함한 질병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면 이 비타민도 유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A, 뭐 B, C, 이번에 D까지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좀 비타민에 대한 유행? 유행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양제 그러면 뭐 굳이 하루 세 끼 식사 잘하는데 뭐 그런 거 일부러 먹을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각종 정보들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좀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죠. 이게 뭐 일종의 그냥 유행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비타민 D는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저도 실제로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비타민제 복용하시면서 운동을 안 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몸한테 미안하니까 비타민제 복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네. 그거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충제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비타민 D는 좀 요새 최근에 보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좋다. 저는 이게 어떤 이제 전문가들의 개인적으로는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유산균 정도는 다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신 분 이제 결과 상담을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도 좀 올라가 있고 약간 지방간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경계 부위고 뭐 공복 혈당도 살짝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제 나이 또래 평균 정도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면 이 정도는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100세 시대에 네. 우리가 그럼 40세는 내가 40세 생리적으로 40세 몸이어야 되고 그러면 80세 90세면 내가 90세가 됐을 때는 90세 몸으로 살다 가실 거냐. 지금 내가 40대지만 지금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수치들을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려서 20대 30대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50대 60대가 돼도 30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럼 70, 80, 90이 돼도 50, 60대의 그 건강한 몸으로 살 텐데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게 역으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작동 능력도 떨어지고 몸이 소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혹시 부족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보충을 하고 물론 내가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지만 이래서 내 나이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는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 있어서 절대로 저는 그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어요. 네? 민은 윤서 딸바보 아빠인데 태닝은 어떻습니까? 오. 그냥 피부톤만 바꾸는 정도인가요? UV라서 궁금합니다. 저는 그 태닝하면 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UVB가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태닝을 학자들은 이제 그 장기적 그 태닝 한 번 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태닝을 맞아요. 하는데 네. 하여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이제 네, 피부 결론을-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다 얘기를 해요. 네. 잘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D 합성해서. 비타민 D 합성을 굳이 태닝으로 하시는 거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피부가 잘 타는 사람하고 잘 타지 않는 사람 간의 비타민 D 흡수 그러니까 합성률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 네. 잘 그러니까, 타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UVB가 이제 그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강한 자외선인데 네. 일단 피부에 있는 이제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는 게 이제 비타민 D를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외선이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와서 DNA를 공격하고 활성산소를 자극하고 해서 건강에 나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그 몸에 나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좀 과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 비타민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얻는 그 자외선의 이제 일조량이. 차 안에서도 합성됩니까? 아유, 자꾸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 네. 안에서 이렇게 유리를 합성시키려고 하면 통과 안 못 된다고요. 한다고요? 네. 창문을 열고 다니십시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이 비타민 D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건강 토크 시간에 맨날 과하면 모자라면 못합니다, 과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만큼은 비타민 D는 일단은 결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 드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첫 놀라워요. 번째는 이제 좀 더 그 실외 활동, 그러니까 좀 햇빛을 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예.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도 부족할 네. 수 있는 부분은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정민 씨는 네. 이제 비타민 D 드시겠나요? 예, 이제 유산균은 우리 수업 듣고 먹고 있고요. 비타민 D, 뭐 오메가3, 칼슘 정도는 챙겨서 먹어야 되겠다. 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자, 강국 삼성병원 박용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남정민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